자, 반갑다, 사랑하는 제자들. 지금 이 시간은 너희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수능 영어에서 최소한 1등급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수업이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방식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고서도 1등급도 못 받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남들 3분의 1, 5분의 1 시간만 들이고서도 3배, 5배의 실력을 얻을 수 있는지 잘 들어보기 바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은 해석 기법. 우리가 독해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되죠. 문장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돼. 선생님 분필 떨어지는 거 잡은 거 알죠? 굉장히 아직도 아주 민첩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기법.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 내용 찾아서 정답을 정확하게 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시범적으로 보여줄 거야. 해석 기법은 일반적인 학생들의 해석 기법은 뭐예요? 전부 구문을 공부해. 해석을 잘하려면 구문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수능 필수 구문 뭐 100개, 150개, 200개. 선생님 교재에도 수능에 자주 나오는 구문 대략 100여 개가 정리가 돼 있어. 똑같이 이제 일반적인 교재와 같이 구문을 쭉 유형별로 나눠놨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 일반적인 학생들은 구문을 전부 다 외. 그렇죠? 전부 외죠. 뭐 to, not to, 뭐 so that, can not, 뭐 so as to, 뭐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지목적 다 외. 우리는 단 하나의 구문도 암기하지 않아. 그냥 청킹. 우리는 단 하나의 구문도 암기하지 않지만 해석을 남들보다 10배 이상 잘해. 청킹이라는 기법으로. 청크는 원래 덩어리거든. 근데 우리 독해에서 말하는 청크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를 말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능력. 이게 청킹이야. 너희들 네이티브들이, 영어권 네이티브들이 구문 암기한다는 소리 들었어? 구문을 암기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네이티브는 없어. 네이티브는 전부 청킹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네이티브가 문장을 이해하는 그 논리적 인식 그대로를 가르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뭔지 이제 실제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볼게. 자, 여기 봐봐. 자, 논리 해석 기법 1번인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야. 근데 이 단순한 문장도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서도. 자, 요거를 20초 내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봐. 됐어요? 자, 이 시간 내에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던지 간에 잘못되게 했던 거다. 단어 어려운 거 없거든.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문장인데도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다면 영어 공부 방법에 뭔가 문제가 크다. 자, 여기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공부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구문이 들어가 있어. 몇 가지 어려운 구문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구문 같은 거 몰라. 그냥 청킹으로 다 이해를 해. 예를 들어서 청킹은 뭐냐?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 보자. impressive, 인상적이야. 뭐가 인상적이지? The achievement of Western technological science. 그렇죠? 서구 기술과학의 성취들. 이거 인상적이야. 아, 그렇군. There's no deny. There's no A는 뭐야? A 없다죠. Deny는 부인하다. 부인하는 거 없어. 뭘 부인하는 게 없지? They have been bought at a price. 대부분 이거 해석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값을 주고 샀다는 거 다 이렇게 해석을 해.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해석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대명사 위치, 문장이 길어지는 유형 중에 하나가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하고 쉼표 찍고 관계대명사 위치로 계속 이어쓰는 용법. 이것을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 그러지. 대부분 학생들이 요거 해석되는데 요게 이해가 안 돼요. 시험장에서 이거 붙잡고 늘어져. 또 요거 이해가 되는데 요게 이해가 안 돼요 하고서 요거 붙잡고 늘어져. 그러니까 독해를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거야. 이 주절 다음에 쉼표 찍고 관계대명사 위치로 연결되는 이런 관계대명사 계속적법 위치와 앞에 주절의 의미의 논리적 관계는 언제나 구체적 부연 설명. 앞 내용을 연이어서 그대로 설명하는 거야. 좀 더 구체적.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문맥상 의미는 해석이 뭐라고 되든 문맥상 의미는 언제나 비슷해.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한다? 둘 중에 하나 쉽게 이해되는 거 하나만 한다. 이거든 이거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이해가 안 됐다고 쳐. 그것들은 값을 주고 샀다. 뭔 말이지? 모르면 부연 설명을 읽어야 돼. 이해됐으면 여기 안 읽어도 되지만. 부연 설명 읽으면 여기에는 뭐가 포함돼? 증가된 신경 불안. 그렇죠? Increased nervous strain. 내지는 A and C. A and C도 곧 나올 텐데 여기서 미리 해주면 너무 중요한 해석 기법이야. A, B and C, A, B or C. 이거 되는데 이거 안 돼 하고 이거 붙잡고 늘어진다. 그것도 바보야. 등위 접속사 and나 or의 논리적 기능을 몰라서 그래. 등위 접속사 and나 or는 문법에서는 병렬 구조죠. 똑같은 형태를 나란히 써야죠. 분사, and, 분사, 동사, and, 동사. 독해에서는 어때? 독해에서는 해석이 뭐라고 되든지 간에 문맥상 의미는 다 비슷한 것들만 연결할 수밖에 없어. 이게 등위 접속사의 논리야. 그래서 실제 가장 효율적인 해석 기법 중에 하나가 앞 문장과 함께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이해되는 하나만 하는 거야. 어차피 다 비슷한 뜻이야. 이해됐어요? 여기서 혹시 nervous strain을 잘 모르겠다 하면 요건 누구나 알잖아. 지구, 자연의 파괴. 요거가 비슷한 뜻이야, 문맥은. 뭔가 매우 부정적인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 문장에 They have bought at a price는 긍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인 말이야? 지구, 자연의 파괴 벌써 부정적이잖아. 그렇다면 요 값을 그것들은 뭘 주고 산 거야? 프라이스. 요것은 긍정적으로 해야 돼, 부정적으로 해야 돼, 부정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프라이스는 뭘 말해요? 지구, 자연의 파괴나 신경 불안 같은 매우 안 좋은 그런 대가 또는 희생. 여기서 대는 앞에 복수명사 하나밖에 없죠. 서구 과학기술 성취 얘기야. 서구 과학기술 성취. 서구 과학기술 성취가 어때? 인상적이야. 근데 부인하지 못해. 부인하는 거 없어. 뭘 부인하는 거 없어? 그 서구 과학기술의 성취가 뭔가 지구 자연의 파괴나 신경 불안 같은 그런 어떤 대가 희생을 주고 얻어진 거다. 이거 부인할 수 없다. 청중으로 보면 너무 간단한 문장이죠.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배워? 여기 아주 중요한 구문 나온다. Impressive as the achievement of Western technological science. 이거 형용사, 부사, as 주어 동사는 though 뭐뭐일지라도 주어 동사, 형용사, 부사. 이걸 달달달 외우고 있어. 이러느라고 시간 에너지를 다 써. 이렇게 해서 뭐 할 거야? 그냥 문맥으로 다 아는데. 그냥 문맥으로 아는 거죠. 서구 과학기술의 성취 인상적이야. 근데 뭔가 대가를 주고 안 좋은 걸 주고 얻어진 거야. 이렇게 간단한 것도 이해를 못하면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완전 잘못한 거다. 또 두 번째 이것도 있어요. There's no ing. 이것도 아주 고난도 고급 구문이라고 막 외우죠. There is no ing. 아주 고난도 구문이래. 이거는 it is impossible to. 막 달달달 왜? 20번, 30번 왜? 외봤자 뭐해? 지문 속에 나오면 어차피 생각도 안 나네.
이딴 식으로 영어 공부하면 안 된다. There's no ing는 그냥 there's no a야, a. a 없다야. ing 없다야, 그냥. 부인하는 거 없다야. 즉, 부인 못한다. 그냥 아는 거죠. 모든 구문은 이렇게 그냥 의미로 저절로 다 파악을 하는 거야. 단 하나의 구문도 암기할 게 없어.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해석 기법이야. 청킹이라는. 두 번째 가지고 한번 연습을 또 해볼게. 자, 이것도 20초 내로 핵심 내용을 이해해봐. 이런 정도를 20초 내로 핵심 내용 이해 못하면 역시 영어 공부 방법이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 됐어요? 자, 이것도 일반적 학생들은 어렵대. 이런 정도로 어렵대. 그거는 역시 뭔가 잘못 배웠다. 논리독해 배운 애들한테는 이건 뭐 20초 아니고 한 15초 정도면 완벽하게 핵심 내용을 찾을 수 있죠. 해보자. 논리독해 배운 청킹을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Law and its true notion lies not so much in the confinement as not so much A as B가 나오죠. 이걸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없어. 대부분 학생들이 요게 안 된대. 요거 붙잡고 늘어져. 안 된대 이게. 안 되지 당연히. 요것만 읽어서는 이게 뭔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어. 여기서 설명했어야 되지만 그 유명한 뭐예요? A, B, and C, A, B, O, C 등위 접사, 등위 접사. 요 문장의 의미는 뭐과 같아? 요것과 비슷한 뜻이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단 말이야. 요거는 비슷한 의미야. 뒤에 건 누구나 되거든. 자, 진정한 개념 속의 법은 prescribes no farther. far의 비교급이죠. 더 멀리 규정하지 않아. 뭐보다 더 멀리 규정하진 않아? 그 법 아래 사람들의 일반적 이익을 위한 거. 이거보다 더 멀리 규정하진 않아. 다시 말해서 진정한 개념의 법은 어디까지만 규정해? 그 법 아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한 딱 여기까지만 규정한단 말이야. 이익과 상관없이 그걸 넘어서 규정하지 않는다. 문장의 뜻은 딱 그 뜻이야.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붙잡고 이게 뭐지 하면 이제 시험 망치는 거야. 아주 원시적인 해석 기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바로 다음 문장 넘어가야 돼. 한번 해볼까? 그 뜻이 맞나 틀리나? 해보자. Not so much A as B.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 어쨌든 as인데 요거인 것만큼 요건 아니다야. 즉 요거 아니다가 중요해. confinement. 몰랐다면 0.1초 추론이죠. 논리독해 배운 학생들의 특징은 뭐야? 모르는 단어도 뜻이 마구 떠올라요. 이게 논리독해의 진수야. 몰랐다면 0. 왜? A, B, and C 문맥상 비슷한 뜻이니까. 진정한 개념 속의 부분 뭐에 있지 않아? 법 아래 사람,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일반적 이익을 위한 거, 그거보다 더 넘어서 규정하는 거. 모르면 그렇게 추론해야지. confine은 구속, 제한. 여기서 구속, 제한은 뭐예요? 이익과 상관없이 마구 구속하고 제한하고 이런 데 있지 않아. 그럼 뭐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적이고 자유로운 사람, 즉 법 아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여기서 인터리스트, 흥미, 관심, 뭐 이익 있지만 여기서 뭐로 봐야 돼? 베네핏과 똑같은 그의 적절한 이익 쪽으로 이끄는 거. 여기에 있다. 실제로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실전에서는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핵심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해서 정답을 정확하게 쓰는 그것만 하면 되거든. 실제 시험장에서는 정답을 쓸 정도만 읽으면 되거든. 이해돼요? 내가 and를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이걸 설명했지만. 오케이? 이 정도도 핵심 내용 파악을 못했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해석 기법도 몰랐다 그러면 뭔가 매우 잘못 공부를 한 거다. 이렇게 느끼면 돼. 세 번째도 한번 보자.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문이 들어가 있어.
may as well as라는 어마어마한 구문이 들어가 있어. 이게 백날 외워봤자 소용없어. 왜? 외워봤자 지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못 봐, 이거를. 근데 우리는 이런 구문 모르고서도 이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독해력을 잘 갖춘 학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20초 내로 핵심 내용 이해해 보시오. 됐어요? 자,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이해 못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해라. 그래야 남들 3분의 1, 5분의 1 시간만 들여서 3배, 5배의 실력을 쌓을 수 있다. may as well as는 보통 구문에서는 뭐 하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더 낫다 막 외워. 세상에 그렇게 무식하게 구문을 외운다는 게 말이 되냐? 단어도 못 외우는데. 수거도 마찬가지야. 수거를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사람들은 바보야. 수거를 왜 외우나? 그냥 다 이해하는 거지. 300개, 400개의 수거를 외울 수 있어? 단어 3, 400개도 못 외우는데? 그냥 다 이해하는 거야. 자, 청킹을 배운 학생들은 너무 간단하게 해석을 해. 자, 해볼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 One tried to stop the progress of a mighty railroad. mighty 몰라도 상관없지만 strong.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하려고 그래? 아주 강한 레일로드 트레인, 그 철로 기차의 진행을 막으려고 그래.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주 강한 기차의 프로그레스, 나아가는 거, 진행을 막으려고 그래. 뭐 함으로써 막으려고 그래? Throwing his body across the track. 그 기차 선로에 지 몸을 던져갖고 막으려고 그래. 오, 그렇군. 요건 이해가 됐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 One tried to stop the growth of the world in the direction of giving mankind more. 쭉 나왔죠. 또 어떤 사람이 세계의 성장을 막으려고 그래. 어느 방향으로의 성장에? 인류에게 좀 더 많은 지능을 주고 좀 더 많은 번영을 주고 좀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쪽으로의 성장을 막으려고 그래. 청킹을 배운 학생들은 어때? 아, 이걸 보고 딱 느끼죠.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이 예를 들어서 아주 힘센 기차 KTX 같은 거 막 가는데 지 몸을 던져서 그걸 막으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인류가 좀 더 지적이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그쪽으로 성장하는 걸 막으려는 얘기를 하는 걸까? 당연히 이 뒷얘기를 하겠죠. 앞에는 당연히 비유겠지, 비유. 그렇게 이해가 안 됐다면 독해를 완전 잘못 배운 거야. 아주 힘센 기차, 마이티 레일로드 트레인, KTX 가는데 지 몸 던져서 막으려는 어떤 사람? 미친 사람. 그러면은 그것과 똑같이 에제즈죠 그냥 똑같아. 에제즈 똑같아. 그것과 똑같이 세계가 더 지적이고 더 번영하고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성장하는 걸 막으려는 것도 뭐다? 똑같이 미친 짓이다. 이게 청킹이야. may as well as 이런 거 몰라 우리는. 그냥 아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능력. 단 하나의 구문도 암기하지 않아. 너희들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거 백날 한번 해. 가목적어인지 진목적어인지 뭘로만 알아? 문맥으로밖에 몰라. 청킹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 나머지 to, not to, not to 다 똑같아. 달달달 외워봤자 소용없어. 청킹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 다 헛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석 기법,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될지 그냥 청킹 하나야. 그거 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어. 요것도 한번 해볼까? 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일반적인 학생들은 매우 어려워해. 이 정도 문장을 매우 어려워해. 역시 공부 방법이 뭐가 잘못되면 어렵다고 느껴. 청킹을 하면 너무 쉬워요. 25초 안에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시오.
됐어요? 이 시간 안에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청킹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학생이다 이렇게 보면 돼. 여기도 구문으로 따지면 so as to 구문 엄청 이거 어려운 구문이 들어가 있어. so as to 외워도 늘 잊어버리는 구문이야. 근데 우리는 이런 구문 같은 거 몰라.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청킹할게. 청킹한다. 이해할 수 있는 의미덩어리. It is true in all art. 모든 예술에서 사실이야. 이해가 되죠? 그렇군. 뭐가 사실이지? When a great master appears. 어떤 위대한 마스터가 나타날 때 예술에서 사실은 예술의 마스터겠죠. 예술의 위대한 마스터가 나타날 때 그렇군.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어. He so exhausts the material at his disposal. 뭐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dispose 처분하다. dispose 처분. 그의 처분 상태에 있는 뭐 그 뜻인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 예술의 위대한 마스터는 재료, 물질, 원료를 다 써버려. 이것도 이해가 됐죠? 그렇군. 예술의 위대한 마스터가 나타나면 재료, 물질 다 써버려. 에스토 이런 거 몰라. 뒤에 보니까 make it impossible.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어. 그게 뭐지? 몰라. 뭔가 불가능하대. 뒤에 보니까 for any succeeding artist. succeed 성공하다 말고 계승하다. 원뜻은 계승하다죠. 어떤 사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그걸 성공했다 그러는 거야. 나중에 어원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한 번은 하겠지만. 아무튼 그의 계승하는 예술가, 즉 후배 예술가들이 독창적인 거. 이 정도 해놓고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자, 예술의 위대한 마스터가 나타나. 그러면 그는 물질 재료를 다 써버려. 예술의 물질, 예술 재료를 다 써버려. 후배 예술가들이 독창적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이투투 가목적인지 지목적인지 오직 뭘로밖에 몰라? 청킹으로밖에 몰라. 가목적어, 지목적어. 이 정도 의미를 논리적으로 이해 못하면 독해를 역시 잘못 배운 거다. 내용은 너무 간단해. 예술의 위대한 마스터의 특징은 뭐야? 모든 재료를 다 예술의 재료로 삼아. 도대체 어느 정도로? 후배 예술가들이 도저히 독창적일 수 없을 정도로 다 써버린다. 뭐 그것만이 핵심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청킹, 해석 기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했죠. 네 문제나 해버렸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독해 기법.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독해 기법이 제일 중요해. 단어를 아무리 많이 외워도 모르는 단어는 늘 나와. 문장 해석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늘 나와. 모르는 단어가 늘 있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늘 있지만 최소한 어떤 능력은 있어야 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 즉 2등급, 3등급, 2등급만 기준으로 잡을게. 2등급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 내에서 논리전개 패턴을 통해서 주제, 핵심 내용만 찾으면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최소한 정답은 무조건 쓸 수 있어. 그게 독해 기법의 핵심이야. 우리가 독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수능 문제 유형이 많다 그랬잖아. 주제지, 제목, 요약문, 빈칸, 밑줄치 부분, 문맥상 의미, 뭐 밑줄치 부분 흐름상 어색한 거, 순서, 뭐 알맞은 위치, 전부 다 공통점은 뭐야? 주제를 알아야만 정답을 정확히 쓸 수 있다는 거. 주제를 모르고 쓴 답은 대부분 다 찍은 거나 마찬가지. 주제를 모르는데 정답을 100% 정확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독해 기법의 근본은 뭐냐? 핵심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빨라야 돼. 이해하는 능력. 이게 이제 독해력이야. 본질적인 독해력. 이 능력이 없으면 독해력이 없다. 이 능력이 있으면 독해력이 아주 강한, 모르는 단어 있어도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있어도 이걸 통해서 모든 문제 유형의 정답을 100%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제지 제목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쓸 수 있냐. 이제 그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간단하게 해볼게. 자, 주제지 정답 찾기 비법. 어려워하는
놀전개 패턴을 알아야만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 모든 글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지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딱 정해진 논리적 틀, 그 안에 그 전개 방식 그대로 써. 모든 글은. 시험지에 나오는 모든 글은 다 논리적인 글이에요. 요걸 이해하면 핵심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논리적 일관성, 모든 문장 소재 관련, 모든 문장 주제 부연 설명. 요걸 알면 정답을 100% 쓸 수 있다.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의미. 영어가 어려운 건 뭐예요? 패러프레이징. 같은 표현을 절대 반복해서 안 써. 계속 비슷한 다른 유사 개념어. 우리 글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특히 학술문.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논리적 일관성. 모든 문장 소재 관련, 모든 문장 주제 부연 설명. 그러면 이것만 공부하면 우리는 모든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남들은 그걸 독해의 신급이라고 부르지. 너무 간단하게 신이 될 수도 있어. 제일 중요한 게 근데 2번이야. 1, 2등급이 주제 문제 틀리는 경우 다 똑같아. 주제를 아는데 선지에 나오는 정답이 되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된다. 왜? 정답이 되는 표현은 직설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이 패러프레이징이나 메타포, 비유적 표현. 그래서 정답이 되는 표현 자체를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도 정답을 100%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이게 핵심이야. 아니, 정답이 되는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정답을 100% 쓸 수 있습니까? 100% 쓸 수 있지. 뭐예요? 오답의 명확성.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정답 선지 빼고 나머지 4개의 오답 선지. 이 4개의 오답 선지가 누가 읽어도 말도 안 되는 미친 헛소리가 맞나 틀리나. 이거에 제일 신경을 써. 출제위원들 생각에는 완전 미친 헛소리라고 쓴 것을 학생들만 정답으로 생각한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답을 만드는 방법은 딱 2가지야. 오답 만드는 방법. 첫째, 핵심은 소재가 다 빠져. 이건 빈칸에서도 너무 중요해. 빈칸 정답 쓸 때. 주제하고 빈칸 문제는 똑같은 문제야. 다 빠져. 핵심은 소재가 빠진 주제주 제목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나? 당연히 없죠. 둘째는 정답은 정반대말. 오답은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 왜? 누가 들어도 미친 헛소리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시험장에서 어때? 인간의 본능은 자기가 모르는 표현을 절대 정답으로 못 써. 인간의 본능이야. 그러니까 막 이해 못하는 거 빼고 나머지에서 막 정답 찾으려고 보니까 1, 2등급이 다 이 정답은 정반대말을 써. 왜? 여기에는 핵심어는 들어가 있거든. 시험장의 시간은 찰칵찰칵 흐르고.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오답의 명확성. 정답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오답이 100% 오답이다. 이걸 연습을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100%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정답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자, 1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실제 시험장에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40초 이내에 무조건 정답을 써야 정상이야. 자, 1번 쭉 읽고서 정답을 써봐. 그리고 아마 그 학원 홈페이지에 그 선생님 수업 자료도 올라가 있을 거야. 뭐 미리 그거 보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멈춤 해놓고 40초 정도 시간 해놓고 정답을 써도 되고.
자, 됐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보다 시간을 더 많이 썼다 그러면 좀 문제가 커. 이 정도는 4, 50초 안에 정답을 써야 정상이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놀정제 패턴 제일 대표적인 게 예시구조. 오늘은 간단하게 예시구조. 일반적인 모든 시험, 뭐 내신 포함해서 교육청이든 모의수능이든 수능이든 전체 지문의 30% 정도는 거의 예시야. 최소 30%야. 예시구조 하나만 알아도 10분, 15분이 절약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래. 예시의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어때? 뭔 말이야? 그건 네 생각이 이래.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지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하버드 그 유명한 공부 잘했던 그 사람도 뭐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뭐 불행하게 삶을 살게 됐고 뭐 노벨 문학상 받은 뭐 이제 등등 막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약간 불행하게 살았던 뭐 그런 예를 들면 그 말이구나 확실하게 이해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됐어요? 예시구조는 가장 전형적인 논리적 패턴이지.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와. 주제문이 먼저 나오고 예시가 나와. 근데 언제나 둘 중에 하나야. 주제문이 쉬우면 예시가 이해하기 어려워. 주제문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예시가 이해하기 쉬워. 일반적으로는 늘 이래. 둘 다 어려운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해됐어요? 둘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서 근데 주제문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예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주제문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어. 주제문을 한 번 더 부연 설명. 좀 더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마다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 내용 찾아서 정답을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예시구조 대표적인 게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 나오면 너무 쉽죠. 예시인 거. 그래서 요 문장의 경우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할게. 모든 여기도 미리 해버리자. 모든 구체적 상황. 애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헤매. 예를 들어 나오면 누구나 예시인 줄 아는데 여기서부터 헤매. 모든 구체적 상황, 구체적 에피소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인 상황 묘사나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언제나 전부 예시야. 예를 들어가 생략된 거야. 예를 들어 요 접속사 앞에가 생략된 거야. 이것도 예시구조. 또 글 중간에 무슨 실험, 연구, 조사, 여론조사 많이 나오죠. 당연히 뭐에 대한 실험, 뭐에 대한 연구, 뭐에 대한 여론조사겠어? 이 주제문을 정확히 증명하는 실험, 연구, 조사, 여론조사겠지. 예시하고 똑같은 구조다. 이해됐어요? 이것만 알아도 10분, 15분 절약된다.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3, 40초에 정답을 쓸 수 있나. 자, 실제 시험장에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그걸 지금부터 이제 해줄게. 시험장에서 글을 읽는다. 고3 2등급의 어휘력만으로 그냥 읽을게.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temporal 모른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쳐야지. 사람들은 터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temporal 현상이다 생각하지 않아. 뭔 말인지 몰라. 여기서 멈추면 바보죠. 모르는 단어의 뜻은 앞뒤 문장을 봐야만 알 수 있죠. but 그러나 역접이한 언제나 핵심이죠. 그러나 그것은 every bit 모든 부분이 다 time based다. 뭐 그것이 스페셜인 것만큼 스페셜을 알아서 뭐 할 거야. 스페이스의 형사죠. time based는 누구나 알죠. 시간 기반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기반이다. 앞문장의 의미는 뭐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의미는 뭐예요? 저기 뭐지? 터치의 뜻도 많아. 문맥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일단은 터치는 어쨌든 시간 기반이다. 앞문장의 뜻, but 앞에 문장은
해석이 뭐라고 되든 시간 기반이 아니다. 여기서 temporal은 time based야. time based. 시간 기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기반이야.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요? 실험. 이걸 틀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든 학생들, 이 어려운 실험 내용을 읽고서 주제를 알려고 그래. 바보다. 설령 이걸 읽더라도 아, 터치란 것은 시간 기반이구나, 요것에 대한 예시구나, 그렇게 알고 읽으면 이해가 돼.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막 해석하면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게 돼. 주제 이미 나와서 터치는 타임 베스트 너무 쉬워. 쭉 가서 여기 뭐 실험 쭉쭉쭉쭉쭉 다 나오죠. 계속 뭐라고 해석되든 타임, 터치는 시간 기반 다 그 뜻이야. 그래서 실험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는 주제문이 마지막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와. 근데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 시험장에서는 정답을 쓸 정도만 이해하는 거야. 요거 안 읽고 그냥 정답을 쓸게.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터치는, 맨 마지막 문장 보면 여기서 터치는 촉각을 말해. 시간 기반이다. 자, 그러면 요걸로만 정답을 써볼게. 실제 시험장이야. 핵심어 소재어가 빠진 주제주 제목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 핵심어 소재어는 touch, time based. 1번 touch and movement 미친 거죠. touch and time based죠. 뭐 humanity, 뭐 인간성 미친 거죠. 3번 오감을 어떻게 이용하나 뭐 미친 거죠. 전혀 상관없죠. 오답은 이렇게 완전 미친 헛소리로 쓰는 거예요. 뭐 터치의 역할 이런 거 전혀 안 나왔죠. 그냥 터치는 시간 기반. 5번 뭐 지식의 부스터, 지식의 증진자로서 터치의 기능 이런 거 전혀 안 나왔죠. 터치는 시간 기반이다. 2번 뭔 말인지 몰라도 2번이야. 왜? 1, 3, 4, 5는 죽어도 아니니까. 2번 굳이 해보면 터치의 본질, 숨겨진 본질은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만 쓰기로 하면 30초, 40초 만에 이 문제를 풀었어야 정상이다. 정상인 건. 굳이 이제 그걸 설명하자면 마지막에 일반 지수를 한 번 더 써줬어. 터치는 시간 기반이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요거 터치는 시간 기반이다 한 번 더 써준 게 너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에요? 터치를 복잡하게 이용하는 너의 능력. 예를 들어서 뭐 단추 담근다 할지 뭐 앞문 연다 할지 어두운 곳에서 이걸로 봐서 이제 터치가 촉각인 걸 알죠. 촉각. 촉각은 의존한다. 뭐에 의존해? Continuous time varying pattern. time varying, 시간 따라 변하는. 촉각은 시간 따라 계속 변해. 아, time based의 의미는 그 뜻이야. 촉각은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다르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봤고, 요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 자, 2번을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을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4, 50초가 넘어가면 안 돼. 자, 지금부터 쭉 읽고서 뭐 자료가 없는 학생은 멈춤하고서 읽어. 응? 그리고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료 뽑을 수 있는 학생들은 미리 풀어보고. 중요한 건 시간이야. 빨라야 돼. 시험장이니까. 정확해야 돼. 둘 다 동등한 가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보시오. 주제로 적절한 거.
자, 됐어요? 그 정답만 쓰기로 하면 30초면 충분히 정답을 쓸 수 있다. 어떻게 읽으면? 읽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모든 지문은 첫 세 문장까지를 천천히 읽는 거야. 천천히 읽으면서 뭘 파악해야 돼? 이 글의 소재. 반드시 소재가 첫 세 문장 안에서 나와. 무엇에 대한 글이지? 이것만 찾으면 다 끝나. 모든 문장 소재 관련, 모든 문장 주제 부연 설명 쭉 그냥 읽어가면서 예시인지 반복인지 질문과 대답인지 인용구인지 역접인지 결론인지 그 하나만 파악하면 돼. 첫 세 문장까지가 조금 시간 걸리고 나머지는 그냥 쭉 읽는 거야. 그거 파악할 때까지. 그 주제만 딱 찾으면 모든 문장 소재 관련 주제 부연 설명. 정답은 무조건 쓰는 거야. 이것도 시험장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냐. 자, 읽어볼게. 고3 2등급, 3등급의 어휘력으로. 1950s critics, 1950년대 비평가들은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masses. mass 혹시 몰랐다면 뒤에 예시를 봐도 나오고 mass를 모를 수는 없는데 mass media 봐도 나오죠. mass media. mass culture 봐도. mass는 기본적으로 덩어리지만 사람들 덩어리도 말하죠. 다수, 다중. mass media는 대중, 매체. 비평가들이 자기 자신을 대중으로부터 분리시켰대. 뭐함으로써? 어떤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뭐 말인지 몰라. 근데 어떤 자연적인 즐거움이냐? 대중문화 산물에 의한 그런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뭐 말인지는 몰라. 판단을 통해서. 어떤 판단이야? 리얼리즘. 현실주의라는 세련된 감각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서 뭔 말이지? 전혀 몰라. 예를 들어 나왔어. 예를 들어 이게 주제문이란 소리야.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래 예시는 읽으나마나 다 뭔 내용 나와. 읽으나마나 뭐가 나와야 돼? 비평가가 대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다. 그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돼. 또 뭐가 나와야 돼? 대중문화의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했다. 반드시 그거 나와야 돼. 여기서 내추럴은 예시에서는 뭘로 표현돼? 뭘가? 세속적 즐거움. 읽으나마나. 그거 알고 읽으면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 근데 굳이 예시를 확인할 필요는 전혀 없어. 시험장에서는. 핵심어가 뭐예요? 비평가가 대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했다. 대중문화 즐거움을 거부했다. 이게 핵심어야. 이걸로 사실은 정답을 쓰면 돼요. 정답을 쓰려고 읽는 거니까. 오답 명확성, 오답 제거법을 해볼게. 핵심어는 비평가가 대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거야.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즐거움을 거부한 거야. 2번 봐봐. 소프오페라, 드라마나 영화. 일단 예시 속에 표현이 들어가면 이것은 주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대중문화라는 건 수십,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서 지금 드라마하고 영화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 이것도 틀리지만 더 완벽하게 틀린 거는 cultural hierarchy. 하이어키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위계질서죠. 위계질서. higher, 더 높이 시스템. 문화적 위계질서. 이건 대충 맞는 말인데? 그렇죠? 비평가가 자기는 뭔가 세련된 감각 대중들하고 잘 풀려. 문화적 위계질서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비판했어? 아니. 그냥 그걸 인정한 거야. 비판이 완전 틀리죠. 정반대죠. 3번은 popularized cultural product. 대중화된, 인기 있는 대중화된 문화, 대중문화죠. 이것의 부작용, 핵심어 소재 다 빠졌죠. 핵심어 소재 다 빠졌어. 비평가가 대중과 자신을 분리시켰다. 대중문화의 즐거움을 거부했다. 이게 핵심어거든. 4번은 대중들의 저항. 벌써 대중들의 저항이 말도 안 되지. 무조건 틀렸죠. 문화적 분리. 이 정도는 맞죠. 문화적으로 분리시켰죠. 비평가들은. 대중문화, 자기들이 좋아하는 문화. 대중들의 저항 얘기. 전혀 아니다. 5번은 비평가들의 성향. 어떤 성향?
대중들의 세련된 취향, 일단 대중들의 세련된 취향, 이거는 일치불일치해서 틀리고 제일 완벽하게 틀린 건 이것을 확인하는 비평가 틀어서 확인이 아니고 뭐예요? reject, 거부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대중과 다르다고 하는. 1번 이해가 되건 말건 이건 무조건 다 틀려요. 당연히 1번이죠. 비평가들의 대중적 취향에 대한 부정적 견해. 이건 뭐 정답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늘 연습해야 될 거는 오답이 왜 100% 오답인지, 말도 안 되는 오답인지 그걸 구분하는 훈련을 늘 해야 돼. 정답을 이해하는 훈련 말고. 그래야 정답이 이해하기 어려운 패러프레이징, 메타포로 나와도 정답을 언제나 맞춘다. 자, 그 다음에 3번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가지고 또 하는 건데 3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빈칸 또 하겠어. 3번도 마찬가지.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을 쓰기로 하면은 3, 40초면 남아. 근데 이것도 많이 틀려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답을 쓰는 애들도 없고 독해를 잘못 배웠다 생각하면 돼. 자, 풀어보시오. 자. 자료가 없는 학생은 멈춤해놓고 쭉 읽으면 돼. 선생님이 페이지를 넘겨주니까. 됐어요? 이것도 모의 수능 문제인데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글을 읽는 법을 전혀 잘 못 배운 수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너무 간단하죠. 자, 2, 3등급 어휘력으로 읽어볼게요. When consumers lack adequate information.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가 부족해. adequate 몰라도 상관없지만 충분한, 적절한. 소비자가 적절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해. 뭐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렇군. 요건 이해가 됐어. 그러면 정부가 자주 step in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요구를 해. require. 뭘 요구해? 회사가 firms, 회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오, 그렇군. 이해 못할 학생들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진술이야. 소비자가 뭐 선택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면 정부가 나서서 회사한테 정보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갑자기 뭐가 나와? 미국에서는 뭐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뭐 주식중개위원회가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고, 그 다음 또 중간에 또 엔론 스캔들, 엔론 회사가 스캔들이 어쩌고저쩌고 또 막 나와. 이걸 틀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 모든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 여기서 여기까지 예시문을 시험장에서 엄청 열심히 읽으면서 주제를 찾으려고 했던 모든 학생이 정답을 다 틀렸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바보죠. 독해를 잘못 배운 거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갑자기 미국에서 뭐 증권 거래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엔론 회사가 어쩌고, 이게 뭐예요? 모든 구체적 상황, 구체적 에피소드. 이건 앞에 다 뭐가 생략됐다? 예를 들어 아래 내용은 해석이 뭐라가 되든 상관없어. 무조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소비자가 정보가 충분한 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내용이 나와야 돼.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정보 제공하라고 한 내용이 나와야 돼. 그게 다야. 그렇게 그 생각을 갖고 읽으면 이 예시가 또 갑자기 너무 쉽게 이해가 돼.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걸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절대 없다. 정답을 쓸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오답의 명확성을 통해서 오답부터 제거해 볼게. 이건 핵심 내용보다 소비자가 정보 부족. 그러면 정부가 회사한테 정보 제공하라고 요구. 이게 핵심 내용이야. 자, 그러면 선지를 봐보자. 오답의 명확성. Financial advice, 뭐 재정적, 금융적 충고 미친 거죠. 뭐 더 나은 시장 이익 미친 거죠. 핵심은 다 빠졌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출현, 뭐 완전히 전혀 다른 핵심은 소재 하나도 없죠. 에티컬 3번, 에티컬 스탁 인벨, 윤리적인 주식 투자 완전히 아무 상관없죠. 예시가 주제가 될 수도 없고. 5번, 인플레이티드 피기, 인플레이트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지만 인플레이션 알잖아. 요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죠. 막 부풀려진 숫자가 투자를 몰고 다니는 힘, 뭐 미친 거죠. 핵심 소재가 전혀 없어. 아무리 글을 못 읽어도 1, 2, 3, 5를 쓸 수는 없어. 핵심 소재가 다 빠진 거야. 4번이 뭔지 모른다. 그래도 4번을 써야 돼. 1, 2, 3번은 죽어도 아니니까. 4번 굳이 해석하자면 그냥 직역하면 이거야. 진리, 진실을, 클로즈의 반대말, 디스크로 진실을 오픈하다. 진실, 진리를 오픈해? 진실, 진리를 오픈해? 여기서 truth는 뭘 말해? truthful information. 진실한 정보를 오픈하는 거. 이게 이제 시장의 credibility, 신뢰성을 푸시하는 거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성을 푸시하기 위해서 truthful information을 오픈하는 거. 그렇게 보면 4번이 맞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1, 2, 3, 5는 너무 뜬금없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 문제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놀전개 패턴을 이용해서 핵심 내용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답을 설치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빈칸 추론도 똑같아. 빈칸 추론 언제나 오답률 1, 2, 3이지만 빈칸 추론도 주제 문제만큼이나 솔직히 단순하다. 놀전개 패턴과 논리적 일관성을 알면 빈칸을 틀릴 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을 보여줄게. 자, 잠깐 휴식 들어갑니다.